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정치대회전. 김성애 소장 그리고 조대현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간의 유불리, 어쨌든 총선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양쪽에서 지금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인데요.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본인이 결정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뭐 민주당에 지금 계속 얘기 나온 몇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문석균 후보도 본인이 내려놨고 김의겸 후보도 지금 본인이 내려놓은 건데 네. 뭐 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고 처음부터 다 말이 안 나오게 막아놓고 뒤에서 다 해결하면 좋지만 요즘 이제 네네.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본인 할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토론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잘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예비 후보로까지는 좀 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가혹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혹하다는 이야기 나오죠. 사실은 예비 후보로 해서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정도에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하지만 이러저러한 논란을 덮기 위해서 본인이 선당우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희생하면 이제 당이 좀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이 되면 희생한 사람에겐 다음번엔 반드시 기회가 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때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고 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이 참 대단하다.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뭐 민주당은 한번 당이 결심하면 밑에서 끽소리 못하고 해요. 어떻게? 이거 뭐 없어.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뭐 들어보시면 아시지.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리 우리 같으면 보세요. 지금 친박 핵심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잘못한 사람들 이거 막 고개 쳐들고 저 있고 지금 경남 쪽에 있는 그 어른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연일 그 뉴스거리가 내 갈 길은 내가 간다 방해하지 마라 그러고 희화화되고 있는데 여기 당이 결심하니까 딱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기가 있으니까 여당이 됐지 않나. 우리도 총선 국면에서는 네. 이런 거 할 때는 머리는 빨리 잘라야지 이렇게 계속 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하는 걸 좀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단호하게 예. 지도부가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군요. 2829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왜 못 자르나요? 김성애 소장님. 네, 뭐 예, 하는 사람이 다 찍어서 말씀하라 그러시니까 참 예. 네. 근데 난감하시죠? 네. 당이 결심한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이제 여론이 돌고 그다음에 전략직으로 묶어서 뭔가 판단을 문석균 같은 경우도 했던 거고 김의겸도 기다렸던 거고 정봉주 의원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내부에서 정리해서 하면 그건 독재를 하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여긴 민주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출마를 의사를 밝힐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거 네네. 관련돼서 내부의 심도 있는 토론, 당의 여론 이런 흐름들을 보고 전 정봉주 의원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쪽으로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 중간중간에 왜 오늘 당장 안 하냐라고 따지는 건 사실 네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예. 오늘 일부 보도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미투 관여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근데 이제 뭐 정봉주 의원은 본인 주장도 그렇고 판결문도 그렇고 이제 일단 미투와 1심에서는 관련돼서는 무죄 예, 나왔죠? 1심에서는 그렇게 됐죠.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무당층 얘기했잖아요. 총선 앞두고 예. 무당층이 기본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여야 하는데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 고민되는 상황, 무당층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대목에서 관심을 끄는 정치인이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안철수 전 의원입니다. 예. 결국은 안철수 신당 뭐 오늘 창당 추진 기획단을 띄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신당이요?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요. 네. 뭐 한 번 이미 경험을 했고 국민들이 이제 뭔가 대안 세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새로운 인물을 원해요. 네. 그래서 뭐 뒤에도 질문지 보니까 좀 있던데 안철수 대표가 국내에 들어오시면서 발언도 세지시고 기존 정치인처럼 지금 하고 계신데 결국은 정치인은 말 세게 한다고 네.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네. 결국 그 말을 행동으로 네. 세게 입증을 해야지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몸으로 실천하셨고
그 노무현 대통령도 저 부산으로 내려가시고 부산 경남으로 홍준표 대표도 부산 경남으로 내려갔는데 왜 국민들이 둘이를 같은 급으로 안 보겠어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네. 자기 자신은 불리한 곳에 던지면서 어려운 길로 갖고 두들겨 맞고 박해받고 차별받으면서도 정의를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외쳐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한테 보여준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신당 자체 이런 행동 자체가 네.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홍준표 대표 최근에 뭐 사이다 같은 말씀 많이 해서 굉장히 저도 좋아요 많이 누르고 있긴 한데 그거는 험지라고 하긴 좀 어렵지 내부 않습니까? 분열을 착동하는 거예요. 저 민주당에서 다 눌러주니까 홍준표 대표 자기가 잘한 줄 알잖아요. 네, 요즘 전 네. 미치겠어요, 최고위를 지금. 위주로 누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민주당 속 사람이었다.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가 자기가 지금 네. 대통령 다시 나가신다 저러는데 이게 제가 대단한 비밀을 누설해버렸네요. 예. 뭐 양쪽 다 있겠죠, 뭐. 네. 그나저나 지금 발언이 굉장히 세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려 4번째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 창당 전문이냐 비판에 대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실용적 중도가 모호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무식하거나 혹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한 궤변이다. 바보 같은 말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어요. 과거의 어떤 그 언어나 수사에 비하면은 조금 수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전략일 텐데요. 네, 좀 강한 이미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극중이라는 것이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끌고 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마크롱에 대한 벤치마킹을 크게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언급을 했었죠.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도 그 엠마뉴엘 마크롱이라는 그 후보가 본인의 암 약자를 이 M을 따서 앙마르슈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 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포장했던 건데 안철수 신당은 아주 정확하게 그 마크롱의 전략을 따라서 내후년에 대선을 도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앙마르슈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이 그랑제골이라는 대학을 졸업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행시를 패스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건데, 네네. 지금 안철수 신당은 4년 전에 국민의당 때 같이 했던 분들만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4년 전에 못했던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네네. 전 사실 기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태규 의원 포함해서 이런 예전에 하던 분들하고 그대로 한다면 무엇이 다른가? 그걸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네. 신당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 당이다 이런 뜻인가요? 이름만 바꾼 거 외에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창당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잖아요. 그 협통에 같이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뭐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불쾌해하는 그런 뭐 분위기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관측이 나올까요? 보수통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 우리 쪽에서 보수 통합을 네. 할 거라고 보는 겁니까? 그럼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보수 쪽에 와서 통합을 해서 자기가 먹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황교안 대표가 계속 안철수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뭐 우리는 러블콜을 보냈잖아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지금? 뭐 안철수는 필요 없다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네. 국민 보기 오만해 보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보니까 독자 신당을 만들어서 그때가 정점이었고 그 이후로 뭐 민주당하고 하다가 안 돼서 나오고 또 뭐 유승민계하고 하다가 또 안 돼서 나오고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도 또 삐걱대고 누가 잘할거를 떠나서 정치란 건 결국은 좀 부족해도 내보다 네네. 같이 어울리면서 좀 기다려가면서 내가 조금 이 손해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정당이고 리더인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족하다. 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총선은 무조건 따로 치를 거라고 보고요. 따로 치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이상 합칠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마크롱도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없이 대권까지 달렸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유한국당의 대표주자로 안철수다 이렇게 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선 국면으로 가면 자유한국당까지 아우르는 그림에서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되길 선호하겠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애국심이 있다면 반문으로 뭉치자 이렇게 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좀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도층이 반문이 애국이다라는 이게 동의를 할까요? 반문이 애국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자 그룹만이기 때문에 안철수 네. 대표 그 얘기를 듣고 움직일 이유는 없죠. 설득력이 없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가 그 안철수 전 대표나 이쪽 그 중도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대원 위원장님은 뭔가 안 될 것이다. 약간 폄훼하는 듯한 혹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자기들 생각이고요. 네, 네. 그 위기감 느낄 것 같으면 지금 네. 안에 문제마도 위기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철수 변수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네. 현재 저희 그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 문제 그리고 네. 우리 공화당부터 시작해서 그 잔존 세력들 친박 잔존 세력과 김문수 정광 목사님 그쪽 극우 세력들 하고 어떻게 확실하게 선을 끊고 우리가 중도로 더 나간 재수를 취하면서 단일 대우로 아까 말씀하신 뭐 반문이 애국이냐 그러는데 지금 국민들 정서는 중도층도 반문하고 싶어요. 애국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반문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대 정신을 뭉쳐서 한국당이 좀 이 정부를 현재 견제하고 좀 심판해 주길 바란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벅차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반문이 시대 정신이다. 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신황의정승이라는 코너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주말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더니 1위가 이낙연 전 총리, 2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3위가 황교안 대표였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여론조사였는데 소장님 먼저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일단 2, 3위를 합쳐도 1위한테 앞서지 못하는 것이 뼈아프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은 황교안 대표가 공무원에게 졌다는 것이 더 뼈아프고요. 네. 그리고 언론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불을 지르면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테니까 빼달라고는 했지만 잘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이 결연한 입장을 보여도 네. 저 양반 대통령 하려고 저러는구나라는 여론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네. 황교안 대표는 검찰총장한테도 지는 대권 후보가 되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위, 3위 모두 지금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였어요? 여론조사?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판사나 검사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하시다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정치 판사, 정치 검사 얘기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럼 언론이 이걸 좀 띄워서 관심 끌어보려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그 여론조사에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 넣었겠습니까? 이건 언론이 넣은 게 아니고 국민이 넣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네. 넣어보니까 2등이 나온 거고요. 네. 그러면 그 타고날 때부터 검사고 진짜 꽉 막힌 공무원인 이 윤석열 검찰 공무원 윤석열을 이렇게 대권 후보 2등까지 네. 일약 만들어 놓고 거물로 만드는 게 누구냐? 그 1등 공신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 1등 공신으로 이 만들었고 윤석열을 대권 후보 2등 만들었고 그 2등은 누구냐? 2등 공신 누구냐? 그건 바로 황교안이에요. 황교안 대표의 네. 그 아쉬움 이런 것들 국민들이 황교안에 대한 느끼는 실망 네. 이런 것들이 윤석열을 결국 끄집어내서 2등까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뼈 아픈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모른다는 저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정치적 행위고 그 이번 선거에서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민주당을 치기 위한 온갖 수단을 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그 모든 수사가 다 무리했고 무리해서 잘 기소도 되지 않고 구속도 잘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모든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전부 다 기소하는 방식으로 게다가 이번 검찰은 어떻게 된 일인지 소환을 안 하고 이렇게 기소를 사람들을 해야 되는지 저는 뭐 죄가 있는 사람 죄를 묻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야 되는데 이 절차를 안 지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다. 그 정치적인 행위의 정점에 황교안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자기 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황교안보다 납득이 안 위에 되는데요. 서열이 높은데 뭐 황교안이 자기 편을 느껴요. 얼마나 시샘이 많은 분인데. 예? 그리고 검찰이 뭐 정치적이다.
원래 검찰총장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 말이. 그 하는 네. 행동이 다 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윤석열은 그냥 고유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현재 말하는 여당이나 저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건 정치 공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꾸 뭐 수사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자 기소한다 그러는데 이 정부만큼 불러도 안 가고 배째라 그러고 버티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보통은 다 이렇게 수사되고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 전부 다 청와대 사표 세고 이렇게 다 물러나는데 네. 현 정부는 안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안 나오면 판사한테 가서 구인영장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판사한테 구인영장 칠 만큼은 안 되는 참고인이니까 불러도 안 가는 거죠. 지난 정부 때도 죄인들 전부 다 정부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 구속이 안 되고 다 뭐 심지어 형도 덜 떨어지고 했는데 정권 바뀌고 다 했잖아요. 이번 정부도 제가 볼 땐 줄줄이 갈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네, 여기서 네. 잠시 조금 전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요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1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응답률은 10.1%,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황교안 대표 얘기도 해보죠. 보수 통합, 헌신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 험지 출마. 저번에 뭐 소장님은 당선 가능한 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험지 출마 선언한 게 1월 3일이니까 한 달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다 내 지역구로 오라. 네. 이렇게 자신감 혹은 오만함 뭐 등등 어떤 수사를 쓸지 모르겠지만 붙어보자 이러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직자 한 분이 저한테 네. 카톡을 보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는 우리의 얼굴인데 그가 희화화되면 우리도 희화화되는 건데 지금 황 대표가 뭐 당선 가능한 험지로 나 보내달라. 나 비례 보내도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이거 지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핵심 참모들 네. 이 사람들 다 잘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 희화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네.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여부단하고 지극히 무능하고 겁 많은 대표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정치는 승부를 걸 땐 승부를 걸고 죽을 길을 찾아가지만 그게 살 길인데 그걸 못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올렸는데 이런 거 흘리니까 이래 되는데 제가 참 지금 봤을 때도 참 저도 짜증나는데 국민도 많이 짜증날 거고 네. 이게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선 가능한 험지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뭐 취재에서 보도에서, 당직자가 네네. 당 지도부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뭐 당선 가능한 험지 얘기가 나왔던 것을 이제 돌이켜 보면 총사퇴를 하라고 하니까 그럼 난 당선 가능한 험지라고 가겠다라는 그냥 정치적 수사를 뱉어놓고 지금 한 달째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정말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지금 수도권에는 다 당선 가능한 험지죠. 당선이 그러니까 험지죠. 네. 당선 가능한 아니라 험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태일 텐데 네. 전 사직생의 각오로 종로에 가셔야 정말 대권 주자로서 어떤 그 풍모가 서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 그러다 나중에는 용인까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얼마 그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되든 안 되든 종로에 나가야 불리하죠. 된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역을 나중에 짠하고 발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략이다 하나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수도권 험지 얘기를 처음에 안 해야 하셨으면 되죠. 지금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했으면 되는데 네. 한 달 전에 험지 얘기를 하고 당직자가 당선 가능한 험지 얘기까지 꺼내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당 조직이라면 3월 중순쯤에 가서 비례로 가든 지역으로 가든 정해서 움직였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거요? 네. 지금 1분 남아서 다음 질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선교 추가 질문 주셨기에 하시죠. 네. 예, 한성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주셨기에 네. 그 한선교 대표가 사실은 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날 때 네. 당 사무처 직원한테 쌍욕하고 뭐 그렇게 있다가 우리 당 국회의원들 원내위원장들 한 명도 겁이 나가 말 못할 때 제가 국민 보기 너무 부끄럽다. 네. 저분의 그 무례한 행동 거친 언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네. 뭐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저보고 조대훈이 이제 죽었다. 당 사무총장한테 공천국면에서 저랬다 이랬는데 결국 그분이 먼저 집에 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네. 정말 눈물이 날도록 분노스럽고 부끄럽고
저도 짜증이 나는데 국민 오죽하겠냐. 이거 당을 말아먹는 행동이다. 알겠습니다. 예.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성규 의원이 추대됐다고 해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애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